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정말 어렵기로 유명한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참고사항을 살펴보고 잠시 뒤에 각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변경되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나 어렵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좀 쓰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자기소개서 항목을 바꾸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원자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도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소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도 이제 역량 면접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면접 단계에서 공통 질문도 많이 나가긴 하지만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질문도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조건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조건들을 좀 충족을 시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 여러분들이 뭐 건강직이든 아니면 요양직이든 아니면 행정직이든 수행해야 하는 그런 역할의 특징을 감안하면서 항목을 바라본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건보의 자기소개서를 정말 제대로 완성을 했다 그러면 웬만한 공공기관에는 정말 다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향후에 활용도가 높은 이제 그런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항목이 될 수 있지만 잘 완성하시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쓰임이 높은 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 영상을 참고하시고 작성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윗사람, 뭐 교수, 선배, 상사 등으로부터 어려운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했던 경험이거든요.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상사가 어려웠던 업무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런 느낌보다도 이 뒷부분에 보시면 본인이 윗사람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지원자들 이 항목을 봤을 때 상사가 까다로운 업무를 줬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를 잘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사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이 조직이 이 상호 간에 그 소통이 잘 안 되면 이러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이 건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평적으로 이러한 상호 간의 어떤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아마 대외 뉴스라든지 아니면 언론 등을 통해서 파악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조직이 크고 그리고 이 역피라미드 그리고 항아리형 인력 구조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최근에 많은 신입사원들을 충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과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혼재되는 약간 또 그러한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통을 좀 중요시 여길 수 있어서 또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경청이라든지 문서 이해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조직의 특징을 감안하면서 상사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것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직 이해 능력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에서 대체 우리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윗사람이라고 하면 교수, 선배, 상사인데 뭐 부모님도 윗사람이다라고 물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족은 우선적인 소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업무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성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원이 부족했다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좀 유사한 경험에서 실패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사의 그런 명확하지 않은 지시, 약간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 시기라든지 그 목표의 달성 수준이라든지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상사의 지시가 더 까다롭게 느껴졌다. 뭐 이런 경험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소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당시의 상황과 윗사람의 지시한 내용을 기술하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건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본인의 윗사람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과 행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생각과 행동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는 표현해야 될지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도 파악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항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사도 인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상사가 굉장히 좀 추상적인 그런 지시사항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조직 활동을 했을 때 뒤에 가가지고 막 투덜댑니다. 아, 뭐 일을 시킬 거면 제대로 시키던가 막 이렇게 막 혼자 막 불만을 갖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상사도 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지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 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지시 혹은 까다로운 지시, 불명확한 지시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꼭 이 과제를 수행해야겠다. 약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먼저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표면적인 지시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상사가 저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지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근본적인 지시 상황, 이제 3단계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상사가 회의 때에 뭐 이런 절약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혹은 뭐 상사가 뭐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회의 내용을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조직의 목표나 우리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항상 아끼는 약간 그런 부분이에요. 약간 평상시에 상사가 보여줬던 그런 언행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말 그대로 상사를 잘 알고 있는 혹은 과거의 상사와 근무 경험이 많이 있는 그런 팀원들에게 방금 이 불명확한 지시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상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상사가 뭘 시키면 좀 어떻게 보면 상사한테 뭔가 좀 대묻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대물으면 너 이것도 모르냐 또 이렇게 또 핀잔 주고 또 물어보면 뭐 알아서 해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위축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았던 그런 상사의 의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상사가 원하는 것이 어떠한 목표 수준인지 어떠한 방법인지 어떤 걸 이용하라는 것인지 중간에라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런 지시 내용을 받았고 나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바로 생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이 표면적인 지시사항을 이해하라고 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이런 지시사항을 했던 것은 평상시에 어떤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확인도 해보고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회의에서 했던 내용들 참고를 해보니까 이 지시에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 상사한테 가가지고 한 번 정도 확인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먼저 고민하지도 않고 상사한테 가서 그냥 막 물어보면 상사도 그때는 이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좋은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환경 등을 감안하시면서 상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라는 부분을 적절하게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일까 그걸 감안하고 이 상사가 지시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내가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조직이의 능력을 감안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과 윗사람이 지시한 내용을 기술하고 본인이 윗사람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노력 이 항목에서는 표면적으로 상사가 지시한 내용 외에도 평상시의 상사의 모습과 그리고 직접적인 점검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뒤에 좋은 결과가 났다. 이 부분 위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번 항목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자료를 분석해 내린 예상이 적중했던 경험. 우리가 무슨 문어도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뭐 어떤 예상이 적중했다라고 얘기하기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항상 이 의사결정이 좋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소재가 없어요 라고 걱정하기보다도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부분을 파악하시고 적절하게 생각과 행동만 담아내신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자료를 분석해 내린 예상이 적중했던 경험을 이야기해줘라.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자,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라고 친절하게 했어요. 근데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그 상황을 깨알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글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강조해야 되는 예상을 위해 사용한 자료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자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상황은 간략하게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주요 평가 요소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고려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고력 중에서도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무조건 딴지 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의 바탕을 둔 합당한 근거에 기초를 두고 하는 것이다.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용한 자료와 근거가 이 비판적 사고에 해당되는 지식과 정보의 바탕을 둔 합당한 근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올바른 예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를 냈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 해결 능력, NCS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이고 모든 경험에 반복적으로 발휘되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하위 능력의 사고력과 이 문제 처리 능력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지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제 때 동아리에서 그럼 주점 같은 거 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치맥을 팔아야 된다. 아니면 뭐 이번에는 뭐 무슨 뭐 풍선 던지기를 팔아야 된다. 아니면 이번에 뭐 파전을 구워야 된다. 이런 것들 다 본인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가지고 내린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소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조직 생활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고객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어떤 자료들을 분석했고 올바르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런 걸 예상했다면 얼마든지 그 경험도 이 안에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리더로서 변화 관리를 위해 노력했던 경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동아리 회장인데 뭐 3월 달에는 신입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5월 달만 되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뭐 중간고사도 있고 이제 학생들이 뭐 다른 것도 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3월 달에 미리 과거의 어떤 자료들이라든지 신입생들의 관심사 그리고 우리 부원들의 의견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5월 달에 이 친구들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미리 어떠한 방법 등을 통해서 좀 이 위기를 좀 준비하자.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넘쳐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람이냐? 이제 이걸 보여주는 게 관건이겠죠. 자,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 이 사고력을 발휘하셔야 되거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항상 그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상황이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는 반드시 이 지식과 정보의 바탕을 둔 합당한 근거의 기초에서 원인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올바른 예상 적중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실 때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시고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가공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게 결국 이제 분석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NCS상의 가이드를 몇 개 드려볼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다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객관성이다. 그다음에 뭐 개방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실 때 이미 정답을 내린 상태에서 그냥 그 정보를 짜 맞추는 약간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간이라면 약간 그런 좀 뭐랄까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씩 그럴 때가 있긴 한데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이 정보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확보한 이 정보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특히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이것이 예상이 뭐 좋을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했더니 정말 좋아졌다. 약간 이런 내용을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다른 관점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보 수집 이후에 그 정보를 바라봤을 때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판적 사고에 해당되는 좋은 행동을 보여줄 수 있고 평가자한테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항목을 작성하시면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을 좀 분석하고 뭐 적절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다. 뭐 큰 뼈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 원인 분석한 부분을 굉장히 생략을 하고 뒤에
본인이 좀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후에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하고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고 그러한 내용을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문제 해결 능력 안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행동 노력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본인이 예상을 위해 사용한 자료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 이후에 나는 또 추가적인 노력을 했다.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철저하게 본인이 예상을 위해 사용한 자료와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학습했던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꼭 반영하시면서 하이라이트를 좀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3번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신이 소속된 팀 중에서 다른 팀에 비해 장점이 많다고 느꼈던 경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팀워크와 관련된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장점이 많다고 느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당시 본인이 속한 팀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그 좋았던 추억 잠시 접어두시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의 그 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하시고 본인이 그 팀의 장점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발 기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인관계 능력,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대인관계 능력인데 하위 능력에는 뭐 갈등 관리라든지 뭐 협상력이라든지 뭐 팀워크라든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서 팀워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팀은 어떤 게 장점이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조직 활동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고 보느냐 약간 그런 가치관도 간접적으로 또 강조할 수도 있겠죠. 자, 소재는 뭐 말 그대로 이전이나 타 팀 대비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통을 잘한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활동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향후 입사 시에 그런 예상되는 팀 활동을 고려해서 이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을 했던 활동도 얘기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1번 항목에서 이 건강보험공단의 조직 특징 자체가 말 그대로 굉장히 젊은 분도 있지만 굉장히 나이 분들도 굉장히 많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두루두루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을 했던 그러한 조직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 항목에서 평가하는 요소는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팀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 얘기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그 팀의 장점을 발전시키기 노력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걸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팀은 서로 간에 역할을 공유하고 소통을 하는 장점이 있다. 그와 반면 창의성이 부족했다. 나는 그래서 창의성을 보완했다라고 하면 이 소재에서 가장 적합하냐? 그렇게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문제는 본인의 팀의 장점을 발전시키는 데거든요. 그럼 아까 소통을 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소통을 잘한다는 장점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이 부분에 좀 더 부합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팀이 이런 장점이 있긴 한데 이런 게 단점이라서 저는 이 단점을 극복했어요라고 하는 것이 물론 팀워크에는 포함되는 지표는 맞지만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 팀의 장점이 소통을 잘하는 건데 소통을 잘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이 장점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통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짧게 서로 간의 어떠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뭐 IT적인 측면에서 소통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좀 더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적합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장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 구체적으로 기술돼야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거 말 그대로 문제가 터졌어요. 나 이거 했어요가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더 잘 되려고 했다. 자발적인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NCS에서 얘기하는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의 적극적 참여와 책임감에 해당되는 지표이겠죠.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 이거 내가 진짜 들어와서 내가 한다.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 이왕 내가 하는 거 내가 팀원이니까 내 역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팀의 장점을 더 발전시키면 나도 좋고 팀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약간 그런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희생이라는 것은 뭐 단순하게 그냥 야 이거 한번 해봐 했더니 저 아이디어 엄청 적극적으로 짰기 때문에 저 희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장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은 좀 할 수 있는, 지속성이 좀 보이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좀 꾸준하게 했다, 꾸준하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특히 이때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기술까지 배워오면서까지 했다. 그렇게 한다면 좀 더 희생이 좀 강조될 수 있겠죠. 혹은 여러분들의 성격의 컴플렉스가 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본인이 팀의 장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까지 자처하면서 했다. 그렇게 한다면 좀 더 희생적인 부분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자기소개서 4번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 사람 혹은 동료들의 규정이나 절차, 원칙 등을 어기는 관행적인 행동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이 항목을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변 친구들을 까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약간 그런 항목이 될 수도 있지만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관행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 친구를 위해서도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조직을 위해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결단력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겠죠.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변 사람 혹은 동료들의 규정이나 절차, 원칙 등을 어기는 관행적인 행동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이야기해줘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당시의 상황, 즉 관행처럼 어기고 있었던 규정이나 절차, 원칙을 간략히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당연히 공기업에서 항상 물어보는 이제 직업윤리 능력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윤리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처럼 하위 능력 2가지,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 2가지가 있겠죠. 물론 이 문제는 좀 더 이 정직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재는 관행처럼 어기고 있었던 규정이나 절차, 원칙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좀 개인적으로 사익을 위해서 이런 업무상의 위치나 권한을 남용하는 케이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 좋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좀 공익을 위해서, 즉 조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관행을 하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1번이 좋냐 2번이 좋냐 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과거에 1번이든 2번이든 어쨌든 그게 조직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은 개인을 위한 사익 때문에 한 것이든 무조건 관행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용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어떤 행동들을 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행은 절대 인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하지만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우리 원칙에 어긋나.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너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한 것이냐. 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하면 너가 이런 관행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원인을 같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원인은 다 귀찮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뻔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보니까 말 그대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혼자서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그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번 한 번이 고쳐진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 관행이 개선됐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100% 관행이 개선된 경험만 쓸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행이라는 게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행을 줄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소재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비판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함께 그 원인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그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질 수 있으셔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2019년도 상반기에 출제됐던 항목들입니다. 매년 매 시즌마다 항목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채 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걸 미리 작성하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매번 비슷한 역량을 비슷하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많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본인의 경험 중에서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혹은 이 항목에 맞는 지표를 명확하게 이해는 했는데 내가 그런 행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런 경험을 또 쌓을 수 있어야 향후에 유사한 질문에서도 안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고요.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는 글자 수가 그렇게 막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제목과 두 갈씩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글자 수의 압박을 느낀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날리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과 역할 단계에서 늘 강조하는 NCS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행동 중심의 자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지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담아냈다는 것을 꼭 강조를 좀 해주시고요. 결과도 한 번에 뭐 100% 개선됐다, 100% 해결했다 뭐 이런 느낌보다도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조직에 도움이 됐다면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작성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을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가장 까다로웠던 자소서 항목인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꽤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실 거라고 믿고요. 꼭 최종 합격으로 연결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